26강 고도의 종류입니다. 대기압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대기의 무게를 힘으로 나타내는 대기 압력이 대기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낮아져서 공기 무게가 점차 가벼워지니까 상층부 대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압은 우리 지면 쪽이 높고 상층부는 대기압이 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기가 적으니까 대기압이 낮겠죠. 그럼 기압에 일반적으로 기압을 하다 보면은 어떤 환산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환산이라는 것은 표준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제 표준 단위계에 있어서 압력 단위 1파스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은 다 잊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듣고 이것도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습니다. 1파스칼이라는 양은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으로 정의되고 1미리바는 1헥토파스칼이다. 다시 말해서 1미리바나 1헥토파스칼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1표준기압이라는 것은 1013.25 헥토파스칼 또는 1013.25 미리바, 그 다음에 760mm 수은주 높이 어떤 압력, 그 다음에 결국은 760mm니까 29.92인치 인치로 사라진 거니까 막 같은 내용이죠.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안다면은 1013.25라는 숫자, 그 다음에 29.92라는 이 숫자,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여기에서 어떤 파스칼 단위, 어떤 근원, 뉴턴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수면 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기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압이 고도나 높이, 밀도, 얼마나 밀실하는가, 또는 온도, 얼마나 따뜻한지 추운지, 온도 등에 따라서 대기압이 달라지므로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기압을 표준 해수면 기압이라고 한다. 표준 해수면 기압. 표준 해수면 기압은 1013.25 미리바 앞에 나왔었죠. 또는 29.92인치 수은주 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고도 1000피트당 1인치의 기압이 감소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00피트당 1인치 기압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등압선이라는 게 있는데, 등압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관측소에서 측정한 기압을 해수면 기압으로 보정하여, 해수면 기압으로 그냥 환산해서 지도상에 기입하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보고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 이것은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해서 간격은 4헥토파스칼 간격을 표시합니다. 선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가운데가 중간이 너무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럴 때는 2헥토파스칼의 점선을 표시하기도 한다. 좀 더 가운데를 보충시켜준다, 눈에 보기 쉽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고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표시를 하는데,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중간 지점 2헥토파스칼을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시험에도 나옵니다. 등압선이라는 것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등압선이 쭉 그려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든 곡선으로 그려지다가 갑자기 없어진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등압선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으면, 또 등압선이 이리 가다가 다른 등압선하고 이렇게 가운데서 교차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등압선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교차하지 않으며,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차가 커서 바람의 세기가 강하다. 이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등압선은 1000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표시하고, 간격이 너무 넓을 때는 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2헥토파스칼 중간선을 점선으로 그려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압선은 중간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교차하지 않는다. 중간에 절대 안 없어지고 같은 선끼리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압선 간격이 좁다, 그 말은 기압차가 굉장히 세다. 보통 전문용어로 기압 경도가 크다 그렇게 말하면 경도.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좁은 곳은 바람 세기가 강하다. 이것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0헥토파스칼 높으면 고기압이고 아니면 저기압이 그런 식이 아니고, 고기압이라는 것은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900헥토파스칼이다. 뭐 1000이 못 되니까 당연히 저기압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900헥토파스칼 옆에가 800이 있다 그러면은 800보다는 900이 높으니까 900이 고기압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우리가 고기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불어나가는 공기는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뭐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있다고 여기서 우리 강의 내용 중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코리올리 힘이라는 게 있는데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것은 코리올리 힘은 지구 자전 때문에, 지구가 도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압 경도에 따라서 항상 90도 방향으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지만은 지구가 돌게 되니까, 지구가 도니까 그게 90도 방향으로 못하고 약간 휘어진다. 쉽게 말해서 바람이 기압 경도가 이렇게 이렇게 쭉 있을 때 바람은 당연히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려고 이렇게 수직으로 불려고 직각으로 하겠지만은 지구가 도니까 수직으로 돌지 말고 돌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코리올리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그래서 대개 이제 각도가 90도가 안 되고 3, 40도 정도로 꺾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기 말하는 어떤 등압선, 기압선하고 평행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고기압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고기압은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 한다. 어떤 뭐 1000보다 높고 1200보다 높고 그런 게 아니고 주위보다 높으면은 고기압이다. 북반구는 지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되게 그렇기 때문에 불어나는 공기가 이제 나가면 항상 고기압이라는 그러죠. 기압이 고기압이다 그 말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위에서 공기가 밑으로 누릅니다. 내려오면서. 그러면은 위쪽에 빈 부분은 다시 다른 데서 올라와서 보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이다. 뭐 저기압이라는 것은 고기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저기압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본다. 되게 이제 남반구하고 북반구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 중심의 어떤 특징은 항상 기압이 낮아지면서 중심으로 낮아지면서 날씨가 안 좋다. 그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태풍 하면 이것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그렇게 하죠.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다. 그 다음에 저기압은 중심으로 할수록 기압이 낮아지면서 날씨가 안 좋다. 이제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기압골이라는 게 있는데, 기압골이라는 것은 기압이 낮게 형성된 띠 모양 부분입니다. 기압골, 우리 이제 어떤 고랑이라 그러죠. 고랑 어디 이제 낮은 부분, 논 고랑 뭐 그러듯이 기압이 낮게 형성된 띠 부분으로서 고기압하고 고기압 사이에 생기고, 기압골도 역시 날씨가 흐립니다. 그 다음에 기압능이라는 것은, 이거 능이라는 것은 뭐 왕능 하듯이 그런 동산을 말하죠. 위쪽 높은 곳, 주위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이것을 이제 높은 영역을 기압능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연결한 선을 모두 기압마루선, 기압마루, 산마루 하듯이 또는 기압능 이렇게 말하는데, 기압능은 날씨가 맑습니다. 기압골은 날씨가 흐리고 기압능은 날씨가 맑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능선을 기압능이다 한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능선. 그 다음에 기압 경도라는 게 있는데, 경도라는 것은 강한 어떤 세기니까 아시겠죠? 기압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얼마나 센지 약한지. 기압 경도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직각으로 분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런 것은 항상 속도는 기압 경도에 비례하니까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기압 경도가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압 경도가 크면은 바람이 강하고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는데 그 힘을 기압 경도력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압선이 굉장히 밀집해 있으면은 그쪽은 바람이 세게 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표 기압의 일변화, 하루에 변하는 거죠. 근데 기압은 기온이나 상대 습도 같이
명확하게 일 변화, 하루 중에 뭐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루 중에 기압이 최대인 시각은 오전 9시, 오후 9시, 다시 말해서 오전 9시하고 21시, 그쪽이 상대적으로 하루 중 기압이 최대이고, 최선 시각은 오전 4시, 그 다음에 12시 한다 해서 오후 4시니까 16시. 그런 쪽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외운다고 하면은 9시하고 6시만, 4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12시간만 더 하면 되니까. 하루 중 기압이 최대인 시각은 오전 9시, 최선 시각은 오후 4시, 아니, 오전 4시. 자꾸 헷갈리네요. 아무튼, 최대가 오전 9시, 12시 한다 해서 21시. 최선은 오전 4시, 12시 한다 해서 오후 4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도에 따른 기압입니다. 고도는 공기가 기온에 따라서 수축하거나 팽창하죠. 그러죠? 공기는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차면은 수축하죠. 그 다음에 기온이 높으면 팽창합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고도계는 기압 고도를 이용하니까 기온이 달라지면은, 지시 고도하고 실제 고도하고, 기압계에서 지시하는 고도하고 실제 고도하고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기가 수축되므로 표준 기온일 때보다 기압 고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기 팽창으로 기압 고도 표준 기온일 때 높아진다는 것은 이 앞에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강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기압 고도일 때 실제 고도였는데, 표준 기온일 때 비행기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높은 기온일 때는 비행기가 공기가 밀도가 예를 들어 약해지니까 한참 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시 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이걸 보면은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해할 때 이게 반대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 표준 기온일 때 비행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지시고도하고 실제 고도, 지시고도라는 것은 비행기에 있는 고도계 값하고 실제 고도하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2000피트였다 하면은 실제 고도도 2000피트, 지시고도도 2000피트 나오는데, 낮은 기온, 추운 쪽에서는 비행기가 여기 있어도 이만큼 낮게 있어도 안에 있는 공기량은 같겠죠. 여기하고 추우니까 응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더 큽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한번 혼동하면 계속 혼동하니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이제 계속 혼동하고 뒤에 이 장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튼 같은 기압일 때, 기압 고도일 때 실제 고도는 어떻게 냐, 표준 기온일 때는 여기가 있을 때, 높은 기온일 때는 비행기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제 고도가 훨씬 더 높다 이겁니다. 같은 기압이어도 기압계가 나타나는 거기가 똑같은데도 실제 비행기는 높은 기온일 때는 여가 있고, 낮은 기온일 때는 여기에 있고, 그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고도에 따른 기압. 그 다음에 진고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QNH를 줄여서 말하는데, 진고도라는 건 뭐냐면은 관제탑에서 제공하는 고도 압력입니다. 관제탑에서 고도를 말한다 할 때는 진고도를 말합니다. 조종사가 항공기 기압 고도에 맞추는 형식인데, 해당 활주로에서 해수면 고도가 고도계에 표시됩니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반적으로 QNH는 14,000피트 이하에서 운항할 때 사용되는데, 14,000피트라는 것은 전이고도라 해가지고 높은 고도로 운항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나타내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되게 14,000피트 이하일 때 전이고도,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14,000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피트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00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거리 비행할 때는 항상 가까운 비행장이 제공하는 고도 압력을 설정을 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까운 옆에 있는 비행장은 고도가 거의 같으니 관계없는데, 압력이 같은데 멀리 떨어 있다 보면은 그 값이 많이 차이가 나면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뭐 할 때 어떤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자료 아니면 거기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공기 실제 고도가 진고도다. 그래서 고도계를 수정치에 적용했을 때 지시하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고도, 평균 해수면, 바다 표면에서 얼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대기 기준으로 기압 1013.25mmbar을 고도 0으로 설정하는 기압,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되게 우리가 크게 고도 세 종류 하면은 뭐 QNH, QFE, QNE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뒤에 나오겠지만은 뭐 여기 QNH, QFE, QNE 이렇게 나오는데, QNH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QNH라는 것은 진고도라고 하는데 해수면으로부터 어떤 거리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QNH는 바다 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진고도라고 한다. QNH. 그 다음에 QFE는 절대고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갖고 영어로는 뭐 필드 엘리베이션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공항 표고 기압값을 반영한 값입니다. 공항 어디 활주로, 공항 표고를 0피트다, 높이가 0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활주로를 사용하는 활주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0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여기서 QFE 절대고도입니다. 절대고도라는 것은 활주로 기준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압고도라는 게 있는데, 기압고도 QN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이고도, 우리 14,000피트 이상에서는 맞추기가 힘드니까 표준 기압으로 29.92인치 수은주 어떤 압력 29.92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 개만 어디 정리를 해보면은, 진고도 QNH라는 진고도는 뭐냐, 해수면으로부터 거리다. 절대고도인 QFE는 공항 표고 기압값을 반영, 다시 말하면 공항 활주로가 0이다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압고도인 QNE는 29.92인치라는 표준 기압으로 세팅해가지고 나온 고도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뒤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 거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등원 대기 해면 경정고도, 이것은 뭐 특별하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되게 이건 뭐냐면은 등원 대기, 같은 온도의 대기를 해면에다가 맞추는 거니까 공항 관측 지점에서 해수면까지 같은 온도의 대기로 가정해 가지고 해면 경정한 기압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를 사용합니다. 절대고도라는 건 뭐냐, 조금 전에 말했죠. 절대고도라는 건 뭐라 했어요? 현지 기압을 의미하는 지면이나 수면에서의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실제 높이죠. 실제 높이. 그래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지표면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 실제 자를 가지고 재다면 그게 바로 절대고도입니다. 실제로 비행기에서 바닥, 땅이 됐든 산이 됐든 뭐 관계없습니다. 실제 높이가 절대고도다. 일반적으로 해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고도계가 0점을 가리키도록 설정한 기압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활주로 위 3m 기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3m라는 것은 왜 0을 안 하고 3m냐 하면, 되게 비행기가 높이가 우리 조종사 가면은 한 3m 높이 정도 되죠. 우리 경량 항공기 같으면은 한 뭐 조종사 높이가 1.5m 정도 되지만은 일반 큰 항공기는 3m 이상 되니까 되게 3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0이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절대고도. 그 다음에 기압고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해당 지역 기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지역 기압과 관계없이 무조건 표준 기압인 29.92인치 1013.25mmbar죠. 그 고도계에다 설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이고도 이상 아주 높은 데를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지표면에 어떤 자잘한 조금 높고 낮고는 별 의미 없겠죠. 뭐 14,000피트 이상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표준 기압값 29.92에다가 맞추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기압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은 14,000피트, 미국은 뭐 18,000피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도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표준 고도계 설정이란 뭐냐 하면은 29인치 수은주 높이 또는 1013.25 헥토파스칼을 말하고, 표준 대기 조건하에서 해수면에서 고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환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행하는 서로 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표준화를 해서 항공기 간의 충돌이나 뭐 지상 충돌 이런 것들 항공기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확히 전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서로 오해가 없겠죠. 누구는 절대고도, 누구는 진고도, 누구는 뭐 밀도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준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 관제소에서 FL 200, 플라이트 레벨 200으로 상승해라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고도계 설정은 29.9인치로 했던 그 상태에서 플라이트 레벨 200이란 말은 결국은 고박이 100하니까 2만 피트를 설정을 2만 피트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기압이 가장 높고 높이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압이 감소되는 원리에 따른 고도를 기압 고도로 합니다. 기압은 지표면에서 높죠.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원리를 적용한 것이 기압 고도입니다. 그래서 29.92라는 표준 설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압 고도다. 기압 고도는 전위 고도 이상에서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시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고도라는 것은 고도계에 보면 콜스만 창이라고 여기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 정확히 숫자가 나오는 조그만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신 고도계 수정값으로 수정했을 때, 고도를 수정값으로 했을 때, 수정했을 때 지시되는 고도가 지시고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계를 가까운 공항 고도값으로 수정해서 얻은 고도면 이것이 바로 지시고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기온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도계가 실제보다 낮게 지시하고, 표준 기온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높게 지시한다는 것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자꾸 볼 때마다 들 때마다 혼동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권에서 저기압권으로 비행할 때, 높은 기압이 있는 데서 저기압권을 비행할 때는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가 높게 지시하고,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할 때는 똑같이 비행기는 가는데 지시고도가 실제 고도 낮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서로 높고 낮고 틀려가지고 어떤 활주로하고 간격이 너무 낮은데 높이 표시돼 가지고 충돌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밀도고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기 밀도에 따른 고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대기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온, 기압, 습도, 고정값을 적용한 기압인데, 일반적으로 양력이나 항력, 엔진 호율이나 아니면 이륙거리 이런 성능하고 직결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밀도고도입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항력도 크지만 양력도 크고, 엔진 효율은 어떻게 보면은 밀도고도니까 거기에서 밀도가 높으면은 모든 게 힘을 많이 잡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륙거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공기 밀도는 이제 대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는 당연히 낮아지고, 온도가 표준 온도가 낮을 경우는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 고도에서 표준 온도로 수정해서 얻은 고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밀도 고도라고 하는데, 표준 온도가 높을 때 밀도 고도는 기압 고도가 높고, 표준 온도 낮을 때 밀도 고도는 기압 고도가 낮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 다시 말해서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밀도 고도는 높아진다. 비행기가 높이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밀도가 낮아진다 그 말은 하늘이 높다 그 말이죠. 밀도 고도는 높아지면서, 그러면 밀도 고도는 높은 거죠.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공기 밀도에 따라서 고도가 나온 거니까. 공기 밀도가 낮아졌다 그 말은 높이 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낮다 높다 그것을 잘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공기 성능은 감소하고, 공기가 적으면 당연히 그 공기의 힘으로 모든 게 발생하는데, 공기가 없으면 항공기 성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공기 밀도가 높아지면 밀도가 낮아지면서 항공기 성능이 증가합니다. 공기 밀도가 높으면은 성능이 증가하고, 낮으면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공기가 없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밀도와 기압 관계,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가 압축되면 단위 공간에 더 많은 양 공기를 넣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팽창하면은 기압이 내려가죠. 그러면 당연히 단위 공간에는 공기 양이 더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밀도와 기압입니다. 밀도가 높으면은 기압이 높아지고, 밀도가 낮으면은 기압이 낮고. 그럼 밀도하고 온도 관계는 어쩌냐?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감소하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밀도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추운 데서는 공기 밀도가 더 빽빽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기 밀도는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제 기온 역전층이라고 이제 항공 기상에 나오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죠, 기압은. 그 다음에 밀도와 어떤 습도도 있습니다. 밀도와 습도 관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습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기 중에 수증기 생각하면 됩니다. 습도는 대기 중에 파는 수증기 양으로 결정되고, 더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많은 수증기를 내표하고, 우리가 말할 때 수증기 하면 다 뜨겁지 어디 차가운 수증기는 없죠. 물론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나 그건 수증기가 아닙니다. 뜻은. 더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수증기를 내포할 수 있고, 많이 내포할 수 있고, 습도가 올라갔다 그 말은 공기가 밀도가 낮다 그 말이죠. 습도가 올라가면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적으니까. 더운 공기는 습도가 더 의해서 많아진다. 따뜻한 공기는 훨씬 더 가볍다 생각.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습한 공기는 건조 공기보다 가벼워서 공기 중에 수분 양이 증가할수록 공기 밀도는 감소합니다. 수분이 증가한다 그 말은 습도가 높다. 습도가 높으면 수증기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점점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것은 밀도가 공기 밀도가 낮다 말이죠. 그럼 공기 밀도 낮으면 항공기 성능은 당연히 감소하죠. 그 다음에 계기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기고도는 해당 지역의 기압이다 이겁니다. 해당 지역의 기압으로 고도계를 설정한 후에 계기 오차를 수정한 고도, 다시 말해서 진고도라는 것은 뭐냐면 해수면에서 고도입니다. 진고도의 계기 오차를 수정한 고도를 계기고도라고 합니다. 계기 오차는 여러 가지 있죠. 자체 오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진고도, 해수면에서 고도에다가 계기 오차를 수정한 고도를 계기고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도계 수정은, 아네로이드 고도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압 고도계죠. 대기 압력차를 이용해서 수축, 팽창한 양을 계기에 표시하는 것이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 그러죠, 고도계. 그 대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므로 조종사는 항상 항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정확한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대기압의 고도계를 수정해서 값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고도가 높아지면 양이 줄어들고 어떠고 이제 하면은 혼동되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혼동 안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이 좀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보다 높은 기온 지역이다. 표준보다 높은 기온 지역. 기온이 높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표준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 높은 지역, 이런 데서는 지시 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더 낮게 지시한다. 그 다음에 표준 기온보다 낮은 기온 지역, 그 낮은 지역에서는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에서는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높게 지시한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추운 지역에서는 공기가 압축되어 있죠. 차가우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압축되어 있는데 고도계는 이게 추운지 어쩐지는 모르고 기압 압력만 가지고 하니까, 그 압력만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압축되어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높구나 하고 지시한다 이겁니다. 많이 있으니까, 공기양이 많으니까. 이거 반대죠. 둘이 서로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춥다 그 말은 공기가 밀도가 높다. 그러면은 실제 비행기가 낮지만은 고도계는 공기 밀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많구나 해서 내가 높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훨씬 고도계가 실제 고도가 높게 지시한다 이겁니다. 비행기는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겠죠. 그 다음에 저기압 지역에서 고기압으로 비행할 때, 저기압에서 공기 밀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비행할 때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말이 좀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기압 쪽에서 고기압으로 비행할 때
고도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한다. 고도기압에서 저기압을 할 때는 높게 지시한다. 지금 이건 다시 지금 몇 번 말하지만은 이건 차분히 지금 강의 들으면서는 그런가 보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시간 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고기압, 저기압.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27강에서 아니 몇 강에서 이게 몇 강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그림을 한번 항공기 같은 높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 상태에서 실제 고도와 밀도 고도는 같다. 이것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실제 고도하고 밀도 고도가 같을 때는 언제냐? 표준 대기압일 때다. 표준 온도보다 높을 때는 기압 고도는 밀도 고도가 낮게 지시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의를 지금 들으신다면은 여기에서 일시정지 눌러놓고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보고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글자로 안되면은 옆에다가 메모지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비행기 높이 어디 공기 밀도 뭐 그걸 해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혼동되기 쉽지만은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도 종류 여기에서 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아무튼 여기서 차분히 이해를 하면 이거 이해를 하면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정기 화면으로 해놓고 한 5분 정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행 중에 진고도와 기압고도가 일치하는 조건은 뭐냐?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뭐 애매했지만 알 수 있는 게 항공기 위치 세기가 표준일 때 진고도와 기압고도 일치하다. 그 말은 표준일 때 표준 어떤 기압이 됐든 뭐가 됐을 때 대기의 어떤 표준 그럴 때는 일치한다. 그 다음에 진고도라는 건 뭐냐 말했죠. 평균 해수면 고도에서 항공기까지 실제 높이가 진고도다 이겁니다. 평균 해수면 고도입니다. 실제 땅 높이가 아니고 실제 땅 높이 한 건 절대 고도라 했죠. 자, 그 다음에 기압 고도란 건 뭐냐? 기압 고도란 건 뭐겠어요? 고도계 수정치를 표준 대기압 뭐 29.92인치 수은주에다가 맞춰놓고 고도계가 지시하는 고도가 기압 고도라 했죠. 그 다음에 공기 밀도는 습도와 기압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공기 밀도는 기압에 비례하죠. 기압이 높으면은 공기 밀도도 빽빽하고 기압이 높단 말은 많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습도에는 반비례하다. 습도는 공기 밀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다 했죠. 그건 뭐예요?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은 가볍다. 공기 밀도가 낮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해수면 고도에서 측정하는 고도까지 고도는 뭐 조금 전에 말했죠. 진고도라 했죠. 진고도. 평균 해수면에서 하는 것은 진고도다. 절대고도는 조금 전에 말했던 실제로 지표면에서 항공기까지 높이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서 산에 있으면 산에서 항공기까지 그 직접 자로 쭉 됐을 때 받아서 한 것은 절대고도고 여기에서 말하는 진고도라는 것은 평균 해수면 고도 바다 높이에서 그냥 산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발 150m 비행장 상공에 있는 항공기 진고도라는 건 뭐예요? 해수면에서 바다 높이에서 500m 했다. 이 항공기 절대고도는 얼마냐? 절대고도는 바다에서 500m인데 비행장이 이미 150m 높이에 올라 있어요. 그럼 500에 150 빼죠. 그럼 350이 항공기 높이죠. 절대고도. 절대고도라는 것은 땅에서 실제로 항공기까지 줄자를 내렸을 때 닿을 때 그게죠. 뭐 해수면이고 뭐 기준이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항공기에서 밑에 있는 보이는 바닥 뭐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산이 됐든 그것이 바로 절대고도입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발이 미터가 150m다. 비행장이 진고도가 500이다. 그 말은 실제 비행기가 500m에 있는데 이것은 이미 150m라는 비행장 상공을 다 포함해서 500입니다. 그러면 이걸 빼면은 실제 항공기는 비행장에서 350m 높이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면은 지금 여러 개가 이해될 것 같은데요. 항공기가 진고도가 500m다. 그런데 그 비행장이
해발 150m다. 그럼 절대고도는 얼마냐? 절대고도는 신고도가 500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활주로가 150m 해발 150m 위에 높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비행기하고 비행장 높이는 500에서 150을 빼주니까 350이 맞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더 이제 점점 문제를 푸니까 낫네요.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증가하면 기압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가열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면 공기 알맹이는 일정한데 팽창한단 말은 그만큼 알맹이 개수가 적어진단 말이죠. 그러죠? 10번 항공기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기압 고도계 지침은 조금 전에 나왔던 똑같은 겁니다. 실제 고도보다 낮게 지시합니다. 낮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2번 항공기가 비행 중에 외기 온도가 높아지면 기압 고도에 대한 밀도 고도는 같이 높아집니다. 밀도 고도라는 것은 밀도가 낮으면은 고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낮다 그 말은 하늘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밀도에 맞추니까 같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일정한 계기 고도를 유지하면서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기압 고도계 지침 상태는 어쩌냐? 실제 고도가 낮게 지시한다고 했습니다. 기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비행할 때 기압 고도계는 기압이 낮은 곳에서는 저기압인 곳에서 고기압 쪽으로 비행할 때 고도계 지침은 실제 고도보다 더 낮게 지시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비행기가 더 높이 있다 그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다 그 말은 기압 경도가 크다 그 말이죠. 기압 경도가 크단 말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 1번이 답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등압선이 밀집되어 있다. 그 말은 등압선이 빽빽하다 그 말은 기압 경도가 여기가 뭐 14mm, 이건 4mm이니까 이것은 1010mm, 뭐 1006mm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제 1000mm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빽빽하다 그 말은 굉장히 기압 경도가 세다. 그 말은 바람이 고기압 저기압을 불 때 굉장히 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등압선이 듬성듬성 있다 그 말은 바람이 적게 불 것이다, 약하게 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해가 좀 이제 연습 문제를 푸니까 이해가 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애매한 부분이 어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거죠. 이 화면을 정지 화면을 놓고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그림을 메모장에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재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자꾸 갖다 문자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